두 번째 영상에서는 간도와 독도를 다룰 텐데요. 지금 일제 국권 피탈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의 고유 영토였던 간도와 이 독도에 대한 침탈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상을 나눠서 짧게 볼게요. 자, 선과 같은 땅 간도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부터 알아야겠죠. 간도는 보통 지도에도 있는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두산의 동북쪽과 서쪽에 있는 이 영역을 보통 우리가 흔히 간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는 범위는 훨씬 더 넓은 범위고요. 요 간도는 그거보다는 좀 작은 범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은 고대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가 있을 때부터, 부여, 고구려 요런 나라들 때부터 우리 민족이 쭉 활동해오던 무게였죠. 그러다가 사실은 뭐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그 지역은 사실 우리의 땅이 아니었다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우리 민족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이 간도 지역을 두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 이렇게 넘어가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터전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청나라는 원래 과거에 그 근원을 따지면 여진족이었어요. 그 여진족들이 주 근거지가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거지인 이 지역을 신성시 여겨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더 많이 건너갔던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1907년에 그려진 대한전도라는 것을 보면 이게 백두산인데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간도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간단하게 보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당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을 세워서 국경을 확정해 놓습니다. 백두산에 경계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이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 봉우리 같은 데랑 비석을 딱 세우고 계곡이나 능선을 경계로 삼아서 영토를 획정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한데 이게 딱 세워져 있었거든. 그래서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 19세기 이후에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인들의 철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싸고 맞서면서 결론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대한제국은 간도관리사를 임명해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세금도 거두도록 합니다. 1903년에 이범윤이라고 하는 인물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간도 지역을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이 아까 봤던 요 지도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계속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본이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고 자신들이 한국의 외교를 대신하는 상황이었어. 이때 일본은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탄강 채굴권을 얻는 조건으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고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간도 협약 자체도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간도라는 우리의 고유의 땅을 잃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과서 139쪽에는 그래서 당시 간도 협약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계는 새롭게 청나라와 일본이 정해서 간도를 중국 땅으로 인정하되 다만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걸 승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독도 보시죠. 독도와 관련해선 신라에서 지증왕 때 이사부가 이 우산국을 정복함으로써 사실은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서 인식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인식에는 조선이나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1877년에 이미 고종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당시 이 독도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 관리가 지금 일본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문의를 했단 말이야.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당시 시마네 현에 보낸 지령문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다고. 이 문서를 태정관 지령이라고 합니다. 태정관 지령문. 이 자체가 일본 정부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 문서이죠. 자, 그리고 1900년에도 사실은 계속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독도 부근으로 넘어오니까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합니다. 이것을 발표했던, 널리 알렸던 날짜가 10월 25일이고요. 그래서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우리가 지정해서 기리고 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됐던 날입니다. 그런데 1905년 러일 전쟁을 벌이던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1906년에 대한제국이 이 사실을 인지합니다. 근데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일본이 분명히 독도가 조선의 땅이니 관계없으니 거기 신경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1905년에 불법으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8쪽 자료에 보면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보시면 독도의 위치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가 관할하도록 했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과 미국의 이런 협상 그 이후에 일본의 이런 독도 영유권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일본의 국권 피탈에 저항하는 우리의 대응 첫 번째 항일 의병투쟁과 의열투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